안녕하세요, 에집서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제 좀 오래된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오늘 발생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조금 난관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문가분들하고 와서 지금 관리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보일러 배관 통 나가는 곳을 새로 오늘 뚫는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지금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기 오래된 배관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떨어지는 건지 지금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중앙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중앙난방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개별 난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쪽 호실에 대한 메인 수도관은 이쪽 화장실 뒤쪽에 있는 이쪽에서 비트에서 수도 배관이 다 연결이 잘 돼서 화장실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하는데, 지금 천장 보시면 지금 빨간 배관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썼던 그 배관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하면은 그 배관이 지금은 안 써서 물이 안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벽도 쭉 하고 많이 녹이 쓸어 있죠. 그 습식으로 뚫는 걸로 하면 좀 금방 뚫리나요? 습식도 작업하려면 또 이렇게 다 걸어야 되고, 혼자는 안 되고 습식은. 왜냐면 앙카바가 걸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래 구멍은 그때 뚫으셨는데 금방. 이게 벽이 말라서 오늘 비가 안 오고 벽이 말라 있으면 작업이 금방인데, 이게 이렇게 젖어 있는 곳에 같이 이게 걸려버리니까, 원래 건식일 때는 휙 돌면 가루가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쵸. 빠져나오면서 먼지나면서 깔리는 건데, 지금은 이게 지금 먼지가 그쪽에다가 갈리면서 붙어버리는구나. 물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가 물려버렸어. 누수가 있어가지고 건식이 되는데, 이게 건식일 때는 확 돌아가서 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틈으로 이게 다 젖었어요. 비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누수가 이렇게 생기면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 위에가 지금 누수인 건가요? 이렇게 물이 새면 이거 천정 된조에도 이거 물 다 새고 그러는데. 누수가 지금 이거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축축한가요? 집의 수도인지 빗물에 대한 누수인지 이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해봐야 되겠죠. 그거부터 좀 잡아야 되겠네요. 지금 물이 지금 새고 있잖아요. 일단은 배관을 한번 잘라보고 그 배관에서 나오는 물이 저희가 이런 플라스틱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일단 유도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번 커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지금 여기로 지금 올라오는 물을 지금 커팅을 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배관을 따랐을 때 매꾸라지 칠 수 있는 그리고서 준비가 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물은 뭐 밖으로 그 순간에 빼더라도 메꾸라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이거가 지금 누수가 안 잡혀버리면 이거 공사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음 중에 또 다시 천장 까야 되고. 일단 다른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서 지금 누수 발생하는 거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쪽 배관도 보시면은 저쪽 배관도 지금 다 젖어 있거든요, 소장님. 누수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한 번만 커팅 시켜놓으면, 그래서 드레이를 시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지금 결론은 결단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비 가게 가서 메꾸라라고 하죠. 물이 이제 계속 나오면은 안 되니까 그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밖으로 빼내보고, 그다음에 거기를 바로 메꿀 수 있는 부품을 사와서 이 난관을 한번 해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 입장에서도 제가 이거 공사하면서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거고, 다른 호실도 지금 가보니까 물이 위에서 새고 있어요. 근데 그냥 비 와서 그런 줄 알고 있었대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비 왔다고 해서 천장에서 저렇게 물이 셀 수는 없는 건데, 일단은 저 때문에 그래도 많은 집들이 잘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조그맣게 구멍만 뚫어서
압력 체크를 좀 해볼게요. 나오네 물이. 아니 안 나와? 물 미친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다 이 상황이면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 그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네, 뚫는 것 같아. 뚫려 있어. 네, 지금 뚫려 있어. 뚫렸지. 네, 뚫렸어. 그러면 얘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우집의 베란다 쪽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이거 샷시 네, 이 부분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이라고 봐요. 그렇지. 예, 샷시 그걸 봐야지. 샷시로 봐야 돼. 샷시 외벽. 네, 지금 이거 뚫었는데 물이 전혀 없어. 없어. 네. 그러면은 여기 쳐다보면 지금 비가 내릴 때 지금 여기 위에 베란다 이거 지금 샷시 쪽에 계속 물이 그렇지. 예, 누적되고 있는데 그 물이 양쪽으로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양쪽으로 비 올 때 그 물이 흡수가 된다고 봐야 돼요. 맞아. 네. 그럼 일단은 여기 배관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네요. 네네. 지금 배관에 물은 안 들어있어요. 일반에 없어. 그럼 이거 잘라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잘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라버리고 얘도 잘라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얘는 혹시 모르니까 놔도 돼. 얘는 돼. 이거는 제가 볼 때 샤시 저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샤시가 문제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스카이 타고서 로프 타고 작업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카이 타고 지금 여기가 7층인데 바로 위에까지 다 따지면 몇 층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저 외벽 방수 코팅을 해야 될 거. 그러면은 문제 하나도 안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럼 방수 코팅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안 아니 이렇게 지금 되는 여기가 거지. 8층이고 9층까지 있나요 혹시? 10층까지. 10층까지 있는데 그 10층에서부터 8층까지 그 사람들이 별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옥상 문제는 아니고 외벽 문제. 건물 방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외벽을 코팅을 해야 된다라고 그쵸. 전적으로 이제 일단은 세대 내 문제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건물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 공사비가 보통 지금 사다리차 반나절 부르고 방수하고 사람 쓰고 하면 최소 150 정도는 든다고 해요. 네,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관리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관리실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왔고요. 일단은 건물 외벽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바로 해줄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할 때 전체 외벽을 한 번에 다 하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 공사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안쪽에서 제가 방수 처리 한 번만 더 하고 그런 다음에 뭐 외벽에서 방수하면은 물 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잘 마무리됐고요. 네, 이제는 다시 또 일을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해프닝 아닌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대신에 방수 처리가 안 됐으면 계속 물이 샜었겠죠. 그래도 그거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렇게 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 누수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다행히 그걸 하러 오셨던 분은 아니지만 오신 김에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저희 그 목공 하는 날인데요. 네. 제가 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지금 빨리 좀 올라가 봐야 돼서 뭐 인사도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할지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진짜로 그냥 사람들이 아는 인테리어 그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 잘라버리시죠. 관리실에다 허락받고 올게요. 근데 아마 저거를 자르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그 큰 배관 그냥 잘라버려도 돼요? 네, 소장님하고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선생님. 네, 소장님 뭐 좀 상의할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저희 그때 그 빨간 배관 안 쓰던 거 있잖아. 라지에이터 그거 그냥 잘라버려도 상관없죠. 예, 사장님. 그걸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겠어요? 아니, 저 방에 그 실내. 예. 그래. 소방관 아니야. 소방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잘라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자르게 되면 더 좋아지니까. Few moments later. 일단 지금 위에 쫙 나무로 와.
멋있죠? 네. 이제 목공의 매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천장을 하기 위해서 뼈대를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먼저 봐야 될 게, 아까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여기가 그 여기 쭉 파이프 있었잖아요. 아래까지. 이렇게 쭉 있었죠. 네. 저거를 잘라냈어요. 아. 네. 그래서 천장을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할 뻔했어요. 아니, 에어컨이 이쪽에서 이렇게 할 뻔했잖아요. 근데 에어컨 자리를 이쪽에다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천장 공간이 더 확보가 된 거네요. 저걸 잘라내서. 이만큼 더 높이 다 올라진 거죠. 오. 와, 이걸 이렇게 다 틀을 짜는 거군요. 천장이 다 이렇게 뼈대가 있는 천장이 거네요. 이렇게 완성돼요. 아. 그래서 여기다가 합판을 다 탁탁탁하로 다 찍어서 못이 아니고 탁하로 하거든요. 이거도 네. 뭐로 여기다가 고정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벽이잖아요. 네. 저 딱딱한 벽에 뭘로 고정을 시켰어요? 저것도 탁하로 해요. 타카가 저기 들어가요? 큰 거. 그래서 여기도 천장 높이가 이 정도로 이제 될 거예요. 천장이 기존 천장보다 그럼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요만큼이었어요. 그게 천장이 낮았어요. 아. 근데 요만큼 다 뜯고 천장을 싹 올린 거죠. 와. 그래서 이런 이제 싱크대 쪽에 이런 배관도 위로 해서 이렇게 다 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자를 거거든요. 비포 애프터가 완전 달라지겠는데요? 목공부터가 이제 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대표님 요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천장. 이게 이게 천장이에요? 천장이 될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게 무게가 상당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다 지탱을 해요. 아. 이게 목공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여기서 삐뚤게 가버리면은 네. 모든 게 다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 레이저로 수평 수직 다 맞추면서. 선생님, 중문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죠. 네. 오늘 받아보신 제품은 딱 감이 오시나요? 네. 감이 와요, 감이. 다 브랜드마다 다르고 해서 생긴 건 비슷해도 다 설치법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로 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문 이런 거 설치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먹줄을 튕기는 거죠. 정확하게 선에 맞추기 위해서 레이저를 쏘고 그 위에다가 통 하면은 이렇게 줄이 갑니다. 바로 이거 붙일 거야. 이렇게 지금 이 레이저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그 약간 기울어지는 거 여기다 문선 작업. 지금 조적이 약간 틀어져서 그런 거죠? 예. 게 아래쪽에 맞춰. 요거 레이저로 요거 한번 더 튀겨줘. 이거 마감선. 아니 레이저. 됐어. 이거는 마감선이니까 됐어. 빨리 붙여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강목에 본드를 살짝 붙여서 타카로 고정을. 중문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밑에 또 빼면 되니까.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찾고 있어. 뭐가 좋실까? 너무 빳빳한 건지. 여기 크기가 안 맞아서. 아니 맹 조정은 해야 돼. 네? 안 가잖아 지금. 지금 이게 너무 빳빳하다는 건가? 여기랑 안 맞는 거죠. 여기가. 그건 조정하면 되고. 저거는. 아니 바닥이 5mm가 틀려. 그래가지고. 네.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댐퍼가 빳빳해. 안 걸리는 거. 5mm를 석고를 빼고 5mm로 낮춰야 되겠네. 여기가 경사가 져서 그런 거죠? 아니 여기가 바닥이 안 맞아. 네. 그러니까 내가 사이즈 몇으로 주문했어요? 1600이요. 5mm로 하자. 5mm. 5mm로 하면 마루 깔 때나 안 좋을까봐. 아니요, 그거 먹는 게 지금보다 저거 섞고 보여요. 깔면. 일단은
주문 반이잖아.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쪽에서 재단이 조금 더 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같이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덜 다치는 5mm 틀리는 거는 이게 미닫이 문짝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전력을 진행을 하고 다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뜯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문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다 완성되고 그때 한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좀 주방 딱 뚫려 나오죠. 아, 너무 멋진데요? 주문 오, 주문 되게 생각보다 얇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다 슬림용으로 나오니까 워낙에 이제 방이 큰 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투명으로 해서 쫙 안에가 보여야지 훨씬 더 넓어 네, 보이고. 넓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은 오늘 한 게 위에 모이딩 해놨죠. 와, 그리고 진짜 여기에는 깔끔하다. 이제 티파이프가 쫙 들어올 거예요. 간접 조명. 그리고 전기도 그 사이에 오셔가지고 구멍에 다 뚫어놓고 왔어요. 선을. 와. 예전에 콘서트 선 빼놓듯이. 그래서 이거는 도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와서 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자리도 나오고 이런 거 다 도배로 마감 칠 거고.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게 원래는 여기 창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샤시를 먼저 한 다음에 이 목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정이 조금 안 맞아서 이게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샤시를 그래서 먼저 오신 김에 여기 단열도 하시고 해놓고 여기를 미리 까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샤시가 와서 보시면은 최대한 샤시를 바깥쪽으로 해서 얘는 없어지는 건가요? 이 이거 다 철거하는 거예요. 아. 그때 샤시 하시는 분이 오면은 다 철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할 땐 제대로 하는 24였습니다.